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산업안전 본질 호도하는 기업 억압법 안된다. 매일경제신문은 산업안전법 기업활동 지나치게 억제서는 안된다. 어제 사설입니다. 어제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아침 오전 사설입니다. 사실 산업안전이 아니라 노동안전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안전법, 산업안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자본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안전성, 물론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물질적 손해도 일으키지만 노동자들의 신체나 생명에 안전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그 생명 또 건강, 말하자면 안전하게 일할 권리, 한국 사회가 이 세계에서 산재 사망률 가장 높은 그런 미개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해 왔는데 산업안전법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느냐 아니냐 이전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목숨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인간의 그 생명, 존엄, 인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노동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쇼 한 날 불거진 문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작성해 올 1월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이라고 제보한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의혹 커지는 문정부판 블랙리스트 환경부 뿐이겠나 라면서 역시 이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민정수석실의 어떤 청와대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보고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것을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고 통상적 보고인가 아닌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직권남용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우선 사업 처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홍 부총리 죽어나는 소상공인들 앞에서 그 말 한번 해보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정 주휴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한번 말한 것을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끝없는 주휴수당 혼선 경제 불확실성만 커진다 라고 비판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주휴수당으로 기업 부담 않는다는 경제 현실 외면한 홍 부총리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휴수당 문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월 전체 노동시간에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그 노동시간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있는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대법원 판례 이후에 정부가 노동시간을 포함시킨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55조의 주휴수당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휴수당을 인정한다는 것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은 끊임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발목을 잡으면서 최저임금을 깎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된다면 그 노동시간도 인정돼야 한다. 말하자면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일한 시간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연차 휴가, 주휴수당, 안식 휴가 이런 다
전부 삭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교사나 교수의 경우에 방학 때 강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근무 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신문을 보는 시간, 커피를 마시는 시간, 화장실에 가는 시간, 뭐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는 시간, 다 노동 시간에서 다 제외해야 되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당 임금 단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든가 하는 문제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형태, 기본 임금, 기본급과 수당체계, 다양한 수당체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총액 수준을 갖고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라든가 또 여러 최저임금의 경우에 OECD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수준이라든가 우리나라 GDP 규모, 기업의 지불 능력, 또 노동자들의 생계비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공직자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우리를 지키는 제복의 영웅들,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영예로운 제복상은 2011년부터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공직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서 이 상을 이제 수여하고 있는데, 공직자에 대한 대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위험에 노출돼 있고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공직자가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경우에 공무원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와 다른 별도의 연금제도가 있고, 그래서 뭐 이 본처에서도 이분들의 어떤 그 사후 문제든지 또 상해를 입었을 경우의 대우 문제든지 이런 제도가 별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뭐 물론 공무원 노조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노동 상권이 완전히 보장된다든가, 경찰, 교도관, 소방관들의 노동조합 인정, 이런 부분들 또 뭐 그냥 예우, 말로만 예우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이 보완되고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직자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모든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이 뭐 공직자만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의 개인과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민간 공공부문의 공직자가 아닌 일반 노동자들, 일반 국민들도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그 노동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존엄과 인권과 권리가 차별적으로 되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민 세금 매억 몇십억쯤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시의 예산 10억 원 안팎 소규모 사업 12개를 조선일보가 조사해 보니까 100억 원대 세금이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사라졌다고 하면 조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소위 사회적 기업의 남발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런 존재 이유가 별로 없다라면은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구조라면 그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집단에게만 그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 기본소득과 같은 아니면 보편복지 같은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경제 신문은 세에는 꼭 무모한 정책 실험 세금으로 땜질하는 거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사설을 썼네요. 세금으로 땜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다음에 세금 폭탄이라든가 세금을 과도하게 시혜적으로 뭐 나눠주는 문제라든가 비생산적인 부분에 세금을 낭비하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 이건 뭐 사실은 이제
복지가 과도하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항상 귀결되었죠.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우리의 현실에서 세금 이꼴 세금을 복지는 비생산적인 낭비적인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사실은요. 그 조세 부담률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복지를 더 획기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철도 연결 착공식 성료 북한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기를, 동아일보는 남북 철도 연결 착공 이벤트 비핵화 없이는 딱 여기까지다. 문화일보는 남 눈치에 휘청 북 핀잔 듣고도 반박 못한 남 당국자들이라면서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해서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없이는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은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고 북미 간 협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북미 간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하고 남북 간 경제 교류를 이렇게 딱 연결시켜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없이는 남북 교류의 진전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는 북미 간 협상, 물론 남한이 이 한반도 비핵화를 또 중재하는 그런 노력, 국제적인 외교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협상 문제, 한반도 비핵화 협상 문제와 철도 연결을 비롯한 남북 간의 교류, 남북 간의 경제 교류 문제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묶어버리면 그럼 한반도 비핵화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의 교류나 경제 교류가 또다시 문을 닫고 교착되는 그런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개구리가 화상 입었다는 박용만 회장의 쓴소리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말로만 발목 잡는 규제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는 규제 개혁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서 개혁하지 않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규제 개혁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으려 한다. 역시 비판하고 있네요. 이 규제가 정부가 규제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가 없죠. 그 규제가 많이 지금 풀렸습니다. 엄청나게 풀렸죠. 근데 이것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그 계급적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를 하고 정규직 비정규직화하고 정리요구를 확대하고 임금을 삭감한다. 이러면 기업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당장 손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중소형세 상공인들 골목 상권과 관련된 문제, 다 이게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계급 계층 간에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로 안 한다. 이것은 돈과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국가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건 정부가 당연히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도 이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 이 119조 2항에도 정부는 당연히 경제활동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규제해야 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내수 살리려면 접대비 늘리기 앞서 투자 숨통부터 터줘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수를 살리려면은 투자 환경 이거 역시 규제 완화와 관련되는데 지금 내수라고 하는 것이 매출액이 감소하는 문제잖아요. 무슨 저소득층에 소득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도 노후 보장의 걱정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한 노후 보장 제도, 주택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노후 보장에 관한 사회적 어떤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때 지갑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기업 부담 큰 통상임금 소급 지급 불확실성 해소해야 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대법원은
소급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따라 한다는 이제 절충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소위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법적으로는 통상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지만 예전에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그래도 노사 간에 합의가 된 것 아니냐. 노조도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되지만 지급하지 할 수 없었던 또 지급하지 않았던 거 인정해 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법부가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안 줘도 된다. 정말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노동자들이 뭐 당연히 자기 받아야 될 임금을 그냥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해서 안 받은 게 아니죠. 회사가 이러저런 이유로 줄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회사는 주지 않았고 노동자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그거 자체가 서로 인정된 것이다. 그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때렸다. 맞은 힘 없는 사람이 그 대응할 수 없어서 그냥 맞고 지낸 것이 일관되게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럼 그게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내가 맞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인정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제이노믹스 설계자의 마지막 쓴소리 새겨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이 있다. 적폐청산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도 부의장이 뭐 마지막 회의 자리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이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국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업정책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경제의 3주체로 가면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다. 일반적으로 3주체를 얘기하는데 그럼 정부가 뭐 그 중재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업과 가게, 뭐 자본과 노동자 최소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무조건 기업의 편에 서야 되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정책이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죽든 살든 착지수달 구조를 그대로 강화시켜 나가는, 물론 오늘날 정부가 다 자본가 정부들이고 따라서 신자유 정책을 펼치는 정부들이죠. 그러나 이게 지금보다 더한 방향으로 더 그렇게 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노동자들 일반 가게에 대해서는 전혀 털끝만치도 관심이 없는 그런 경제정책 그걸 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국정 잘못 51%가 국정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절반이 넘었다 라는 이제 통계를 얘기하면서 경제 기조 바꾸라는 민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촛불 민심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적폐청산인데 전직 대통령 구속시킨 것으로 적폐청산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적폐청산의 핵심적인 본질은 빈부격차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적폐가들이 많지만 경제 문제로 보면 민생 문제가 핵심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반이 넘도록 그 결과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폐가 쌓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항쟁에 나섰던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 대통령이 소득 격차를 박근혜보다도 소득 격차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화일보는 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고 뭐 기업에 대한 무슨 수사를 먼지털이기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구성원으로 봤을 때 노동자 그 가족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이 51% 국정 잘못이 51% 넘어가는 것은 결국 노동자 서민 농민들의 그런
반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신문사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